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분야 저희 산업보건지도사 2차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보건지도사 신미옥입니다. 자, 산업보건지도사 1차를 합격하셨거나 아니면 1차 면제자이신 분들이 이제 2차를 준비하시려고 이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는 직업환경의학 분야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셔서 아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는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죠. 저희가 직업환경의학 분야하고 산업위생공학 분야하고 두 가지 분야로 나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두 가지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산업보건지도사가 됐을 때 현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야 내가 공부할 의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알게 되니까 의지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합격자 수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안전 파트는 보면 합격률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런 데에 비해서 1차가 매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3,000명 가까이 1차에 도전을 하세요. 그 네 가지 파트에. 근데 보건 쪽은 최근에 그나마 많이 늘어서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보건 파트에 이렇게 관심이 생기시면서 이제 어느 분야를 선택해야 될지, 보건 파트의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이제 2012년부터 최종 합격률이에요. 요게 하얀 부분이 산업위생 파트, 의학 파트인데 의외로 직업환경의학 파트가 보면 합격률이 적죠. 그만큼 도전자도 적었기 때문에 적었어요. 기존에 아마 2016년 이전에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도전을 많이 하셨어요. 이미 의사의 그런 면허는 취득하셨지만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지도사를 하나 더 그냥 가지시기 위해서 하셨고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2018년 이후에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이유들이 이제 저같이 보건의료 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른 분야에 조금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도전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저희가 합격률을 보게 되면 1차, 2차, 3차 합격률이 있어요. 보게 되면 1차 합격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최근에는 전체 합격률이 약 30%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2차나 3차는 오히려 합격률이 높아요. 3차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2차에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차에서는 응용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차는 합격률이 좀 많이 높은 데 비해서 2차는 조금 더 낮죠. 그래서 3차까지 공부하는데 보통 평균 합격률이 한 30%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가 위생 파트보다는 직업환경의학 쪽으로 아직은 도전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적어요. 그러는 이유가 아무래도 의학이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의학적인 어떤 대단한 지식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의외로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뭐 의학 파트든 위생 파트든 더 너무 심한 뭐 전문적인 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최근 3년 정도에 보건 파트에 저희 산업보건지도사에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 중에 합격자의 비율을 봤어요. 2020년도에는 보면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순서로 가는데요. 뒤에 쭉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22년도로 뒤로 갈수록 40대, 50대, 60대의 비율이 높아지시는 걸 아실 거예요. 보이실 거예요. 전체 합격자 수도 최근 3년간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50대, 그 다음에 30대 순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한 직장에서 한 가지
성공하기는 좀 어렵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되면서 내가 직장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적정선까지는 올라갔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뒤에 치고 올라오는 이제 직원들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뭔가 좀 지금 하는 일과 전혀 동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어떤 자격증, 면허증이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대부분 하세요. 제 주변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40대에서 50대예요. 그러니까 물론 30대이신 선생님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한 5명 정도에서 1명 빼고는 다 40대, 50대라는 거죠. 그만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의 중년 이후에 그런 미래를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직종들을 택하고 있다는 거죠. 산업보건 지도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동안 아니면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예 처음부터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기사 공부, 위생기사 공부하는 데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아니다. 그거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기에는 좀 아깝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부를 실제로 시작을 해보시면 봐야 될 분야는 당연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도사를 뽑는 그 시험 범위를 보게 되면 응용 능력이나 지도 능력을 보기 때문에 좀 넓게 보셔야 되거든요. 기술사하고 달리 깊이보다는 넓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봐야 되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베이스 등을 갖고 계셔야지 다음 응용에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한 번에 봐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책을 보게 되면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계시면 다른 것들이 쉽게 넘어가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을 찾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시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세요. 네, 사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고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보이는 괜찮은 그런 직종입니다.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가 하는 일은 크게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산업위생공학하고 직업환경의학하고 특별히 구분을 해서 일을 하진 않아요. 저도 직업환경의학 분야로 해서 지금 산업보건지도사가 됐지만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면 이제 직업환경의학 분야를 하면 의학 관련된 이쪽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게 되면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죠. 평가나 뭐 계산, 개선, 계획서,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위생 파트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가세요.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작업환경 측정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가면 이제 저희가 좋은 게 산업보건지도사가 되면 보건지도사는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요. 보건지도사 또는 기술사가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만큼 메리트가 좋은 거죠. 필수 인력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급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직급이라든지 그리고 미래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후관리 지도, 그 다음에 예방지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보건관리 대행기관을 가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을 오픈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업보건지도사의 가장 좋은 점은 1인 기업으로 해서 사업체를 오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관리 대행기관을 1인 기업으로 오픈을 해서 혼자 다니면서 나의 실정에 맞게 일을 하면서 1인 기업으로 오픈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우리 직종 이렇게 시험을 봐서 취득하는 이런 직종에서 1인 기업으로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지도사하고 보건지도사가 그래서 직종에 대해서 메리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주위에서도 보면 1인 기업으로 오픈을 하셔서 혼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산업보건에 관한 연구 및 조사, 교육 이런 업무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예전보다는 요즘은 조금 더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을 필요로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안전지도사 선생님을 교육 업체 팀장이나 관리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시고 교육에 대해서 같이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업무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업보건지도사가 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해요? 어떤 게 좋아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기사보다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급여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일을 할 때 1인 기업으로 오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기관이나 몇 군데의 기관에서는 필수 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직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전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산업위생공학하고 직업환경의학 중에서 어느 걸 택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업환경의학을 제가 택한 이유가 있죠. 저는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보건의료 종사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쪽에 관련된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했기 때문에 직업환경의학을 택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교대 근무 되게 힘들죠. 거기에다가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병원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방사선사 선생님들 또는 임상병리사 선생님들 또는 병원의 행정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도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직업환경의학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그러니까 위생기사를 취득을 했어도 측정기관에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선생님들은 직업환경의학 분야로 도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본인이 했던 업무와 연계해서 같이 일을 하시기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위생공학 쪽은 우리가 전공을 산업위생공학을 했다거나 또는 작업환경 측정 위생기사를 취득하고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노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측정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실 때 그쪽에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측정기관 또는 위생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쪽에 위생공학 쪽으로 2차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보통 2차 문제를 한번 보시고 나서도 결정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쪽 관련된 일이나 아니면 행정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직업환경의학 쪽으로 도전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아마 합격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